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일경 전 양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경남도민으로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네, 작년 10월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 부마항쟁 기념일을 지정하자는 문제를 놓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지난달 25일이었죠. 정부가 이제 부마항쟁 기념일을 지정하는 이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유일하게 4대 기념일 중에서 부마항쟁만 지금 안 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안타까움 많았는데, 아마 336만 우리 경남도민의 어떤 수건이 풀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마항쟁 기념일이 79년이죠. 10월 16일인데 마산 3.15 의거탑 지금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만은 현장에 저도 그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되면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아마 구 마산 시민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참 기분이 남다르실 네. 것 같은데 차전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아유, 당연히 반갑죠. 실제로 이제 금방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예. 그걸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부마항쟁이 1979년 10월에 그 박정희 유신 독재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과 학생들이 이제 거리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4대 민주 항쟁 중에 유일하게 지금 국가의 지정을 못 받아서 안타까웠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반갑고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이 부마항쟁, 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지금이라도 조금 더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좀 기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과거의 독재나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역사를 보고 사실 배워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점검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국가기념일 지정 전과 후 어떤 것들이 좀 네. 달라집니까? 현재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 아마 5일까지 이견 수렴이라든지 법제처의 그 심사, 그다음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하자가 없으면은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은 국가기념일로 최종 결정이 되겠죠. 예. 국가기념일 지정이 되면은 그동안 유신 독재 체제에 맞섰던 어떤 그 마산 시민의 부마 민주 항쟁 정신을 개성하고 발전하고 또 지금 관계자나 유가족들의 그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직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폭넓게 진행이 될 것이라 보고 특히 관련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10월 16일까지 이제 한 3, 4개월 남았죠. 40주년 기념식이 이제 우리 마산 시민이나 경남도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네. 첫 번째 국가 기념일을 하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를 하고 또 여기에 돈의 정치인이라든지 우리 전 도민이 한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올해로 부마 민주항쟁의 40주년을 맞는데 이번 지정 통해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유산으로 좀 네.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경남에 희망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귀농, 귀촌, 귀여 인구 유입에 있어 경남이 지자체 중 3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통계를 기반으로 귀농, 귀촌, 귀여인들의 유입이 도내에 미칠 영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귀농, 귀촌, 귀여 용어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자동차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유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나의 유턴 현상인데 농촌에서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농촌으로, 어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원래 도시에서 생활하던 분이 농촌이나 어촌으로 돌아가는 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농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분이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업에 어떤 종사하는 게 이제 귀농이고 네. 귀촌은 이거보다 폭이 좀 넓죠. 예를 들면은
도시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농촌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폭넓게 이제 귀촌이라 하는데 그다음 귀산 이런 용어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촌으로 돌아가는 것, 또 산촌으로 돌아가는 것, 뭐 이런 것을 거기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국적인 귀촌 인구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수치를 보면 경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인기가 높은 네. 걸로 보이죠?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날 발표를 했죠. 지난해 이제 귀농 가구는 전체 약 1만 2천 가구가 조사됐는데 경북이 제일 많죠. 네. 경남은 이제 세 번째로 1,500가구 정도인데 귀촌은 이제 경기가 제일 많았고요. 다음으로 경남인데 특이한 것은 귀촌과 귀농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예.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귀어 어촌에 정착한 가구 수를 보면은 충남에 이어서 경남이 세 번째인데 주로 해수면 어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90%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사실 이번 소식이 정말 반가운 게 그동안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읍면동 절반 이상이 그 소멸 위기 지역인 곳으로 좀 알려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농촌 지역 그 기초단체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그 무게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도정 소식지인 경남 공감에 따르면은 경남 지역의 읍면동을 그 이제 10곳 중에 6곳이 실제로 이제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통계를 내어 놓았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10곳 중에 6곳이 소멸 위험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한번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에 발표한 3월 그 현재 주민등록 인구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도내 308개 읍면동 중에 132곳이 소멸 고위험군. 그러니까 소멸하기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42.8%입니다. 그리고 64곳, 즉 20.8% 정도가 소멸 위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다 합치면 196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63.6입니다. 약 64% 정도 된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소멸 위험한 단계에 좀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곳 중에 6곳이 소멸 네, 임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통계로 경남도는 물론이고 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인구 유입 정책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도내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몇 군데 물어보니까 하동군, 네. 그리고 창녕, 거창 이런 데서는 상당하게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귀농학교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사는 곳이고 도시기는 하지만 그 고성에 제가 그 선거 이제 좀 돕기 위해서 그 시골 읍에 한번 서가지고 1시간에 사람이 딱 3사람 지나간 걸 봤습니다. 저도 그때 보고 실제로 이게 저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그 감이 없다가 네. 실제로 이게 선거 지원 때문에 유세 때문에 또 가서 1시간 서 있는데 3명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야, 이 시골 지역에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제가 체험했던 경험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함안에 살다 보니까 창원으로 출퇴근을 하면 그 사람의 온도차라는 게 참 많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경남 지역으로 이 귀농, 귀촌, 귀여 인구가 네. 몰리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경남에 상대적으로 농경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좀 땅값이 전국적으로 좀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는 이제 전원 생활의 그 어떤 그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도권에 주로 집중이 되었는데 네. 요즘 이제 교통이 발달됐죠. 그리고 경남이 이제 수도권과 약 2시간권 이제 생활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 이동이 편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남이 아마 이렇게 그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남이 이제 해면과 내수면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귀여도 아마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 같고, 특히 이제 남해안의 청정 해역 지역이라든지 또 바다와 육지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조건으로 경남이 아마 귀화 인구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들어보면 농사는 물론이고 임업까지 가능한 우리 지역 특성을 좀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꼭 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어쨌든 출산율이 지금 한국이 이미 이제 0.98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시의원을 해봤지만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과를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돈도 많이 듭니다. 예. 예산도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데 뭐 이런 귀촌 귀농 이런 쪽으로 사실 집중해서 인구를 더 유입시킨다면 특히나 또 젊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실제로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일자리가 좀 창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이제는 3차 산업으로 6차 산업 이래서 실제로 이 농업을 우리가 비즈니스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이나 업 이런 것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그러니까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만 한다면 인구 유입하는 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민선 7기에 1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지자체에서도 이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귀농인의 평균 연령이 54.4세거든요. 네. 이 연령을 좀 낮출 수만 있다면 출산까지도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30대, 40대가 이제 집중적으로 농촌에 돌아가야지 농업이 이제 회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농업 소득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죠. 농촌의 현실은 뭐 여러 가지 어렵죠. 고령화, 저출산, 또 농가의 소득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농촌을 살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네. 자연적으로 농촌을 살리기는 이제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고 이제 방법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인위적인 어떤 부양책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지난달 27일이었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방금 앵커가 지적을 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귀농 기촌을 한 인구가 50대, 60대 연령층이 65%를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은 70대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오히려 40대, 50대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좀 불편한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이제 귀농 기촌, 뭐 창업 지원, 주택 지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2년 연속 이제 귀농 기촌이 이제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청년층은 오히려 외면을 하고 있고 네. 고령자가 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귀농 기촌의 정책의 실패고 정책의 저런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가 농촌을 찾고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네. 이는 첫째는 정주 여건,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의료, 복지, 문화의 수준을 같이 동반을 상승을 시켜야 젊은이들이 찾아온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것은 1인 가구가 70%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과 가정이 농촌에서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죠? 이렇게 네. 봐야죠. 그래서 귀농과 기촌을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준을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다 방송 시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예를 들면은 귀농과 기촌을 하는 도시 사람들이 도시에서 주택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정부에서 세제라든지 법을 좀 바꿔서 귀농 기촌을 하는 분들에게 좀 파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네. 좀 이런 적극적인 좀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런 지원책도 필요하겠고 말씀처럼 젊은 인구가 농촌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게 먼저인데 결국은 교육과 문화 인프라 조성과 혜택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시골로 가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렇게 문화적이나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되게 불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한 군데 들겠습니다. 네. 경상남도의 이제 거창입니다. 거창이 사실 조금 되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귀농 정책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거창에서는 폐교를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자기들 직접 그걸 네. 다 수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그걸 이제 문화 교류터를 만듭니다.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 등을 좀 유치해서 공연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예. 거기에서 또 귀농도 하게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귀농을 하다 보니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뭐 대안학교를 만든 겁니다. 예. 네,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을 또 이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가장 큰 건 내가 과연 귀농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랍니다.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창에서는 거창이나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귀농종합센터에서 펜션이나 집 아까 말했던 이 학교를 빌려줘가지고 네. 자기가 있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거기서 살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살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작목을 심어서 그러니까 성과를 낼 때까지 네.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옮겨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귀농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귀농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농에서 잘 못 되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애초에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지원을 해줘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게 되게 그 주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사실 김해도 내년에 아마 공립형 대안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간에서도 실제로 이런 대안학교, 그러니까 양산에서도 이런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 문화적인 공간이나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지자체가 아니라 네.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교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학교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도움을 주신다면 귀농하는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주신 학교 문제까지 좀 해결이 된다면 아이를 한창 키우고 있는 젊은 층의 유입도 좀 그럼요. 가능할 네네. 것 같고 사실 농촌에 뭐 임업, 어업 말고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에서 그 귀농한 분의 그러니까 실례를 좀 하나 드리면요. 네. 이분이 이제 아주 좋은 그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말 30대에 그 애지간한 임원급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너무 루즈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예. 이게 아무래도 40대 중반은 잘릴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그러니까 양산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귀농 학교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7년이 지난 지금의 말씀을 드리면 뭘 하시냐면 그 흑돼지를 키우시는데요. 이게 이제 또 이게 핵심이 농가에서 키우는 그 야채들 있죠. 그러니까 네. 그냥 버리는 그 채소들을 가져와서 야채를 먹여서 그러니까 양산 또 미나리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야채들 그 먹인 흑돼지를 키워서 네. 실제로 그걸 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돼지를 팔기도 하고 그게 이제 흑돼지가 야채를 먹고 나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러나 그 저기 기름이 응고되지 않는 불포화 지방이 섞인 돼지고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 체험도 시킵니다. 소시지도 만들고 하몽도 만들고 그리고 치즈도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이제 수입도 상당하고요. 네. 자기는 목표가 85세까지 100만 원, 그러니까 월 100만 원 버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TV에도 여러 번 그러니까 나오고 해서 상당히 이제 귀농에는 그 사실 표본이 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저도 부럽기도 하고 참 좋은 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농사만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농장 이런 것들이 퇴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막연하게 체험 농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자체의 몫일 것 같아요. 30대, 50대에게 좀 정보를 주는 것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이제 방법은 결국은 30대에서 50대 젊은 연령층이 이제 귀농과 기촌, 기업, 뭐 기산, 네, 이런 데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이 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30대에서 초기 정착금이 약 7,400만 원 필요한데 이 연령층에서 이만한 돈을 마련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초기에 정착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 일자리라든지 경제 자립 복지 문제를 패키지형으로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우려와 맹점에도 불구하고 경남으로의 귀농, 귀촌, 귀여 인구의 유입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기회가 경남의 농림어업사회에 좋은 모멘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